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런데 2심에 관련돼서 이 재판 개시와 관련해서 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있어서 법원은 여기에 공시송달 형식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공시송달. 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주거 불명 따위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를 합니다. 그러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켰다는 그런 법에 따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바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이 뭐 집에 문이 잠겨 있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피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9일날 서울고법 형사부 이 재판부가 발송했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다음날 지난 11일날 재차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자, 이재명은 사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아주 노예한 수법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최강욱이가 그런 수법을 했었죠. 자, 집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었다. 자, 이런 식인데,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공시송달로 발생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바로 13일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17일이니까 바로 4일 전에 이재명은 공시송달, 그 언론과 홈페이지에 이런 재판을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며칠 지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안 나오면 이재명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달 22일 이재명 측에 항소장 접수 통지를 보냈는데, 처음에 22일입니다. 그런데 폐문 부재,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송달되지 않자 바로 공시송달로 처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법원도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꼼짝 말아라. 그래서 이재명이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 그게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엄격한 판사입니다. 이화영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어제 갑자기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자, 뭐 이게 사건에 대해서 예단을 갖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재판 지연을 할 목적이다. 그런데 위정교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바로 어제 형사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초조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빨리 대통령을 계엄 탄핵으로 몰아내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임용이 나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명을 집어넣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되어 있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복 임명하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려고 하니까, 자, 그 당시에 추미애, 박주민, 박범계 나서가지고 그거는 위헌이다, 법이 없다,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 파괴한다 해서 결국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 6명이 지금 심리하고 있습니다. 6명이 변론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6인 이상이니까 딱 6명이 되는 겁니다. 6인 이상. 이 6명 중에는 지금 좌파, 진보 좌표는 2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거나 아니면 중도, 이 4명입니다. 그렇게 심리하면 되는 겁니다. 법리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법 절차를 그렇게 따지는 이재명, 그래서 헌법 파기한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놔놓고, 지금 와서는 자, 우리 편, 내 편대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판을 빨리 피해가려고 서류도 안 받고, 이런 야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야비한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켜 놔놓고 자기가 감옥 가지 않으려고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개돼지가 아닌 다음에 야, 이렇게 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이야말로 빨리 우리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될 대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법원도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건은 22일날, 지난달 20일입니다. 그때 접수를 하지 않아서 계속 보내다가, 그래서 재판부는 지난 11일자로 통지서를 보내고 난 뒤에 아직 사건의 변호인도 선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송달을 했다. 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날 1심 선고 후에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회피하는 것, 이거 자체부터가 재판 회피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 보면은 이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러면 지금 이 2심은 바로 2월 15일쯤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호인 선임 안 했다? 사실 이게 선거법은 다시 다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건 명확하게 범법 현재가 다 인정이 됐고, 그래서 이 사건을 재판부가 자 이재명이 또 쓸데없는 정의를 신청하면 기각하면 됩니다. 이미 그 내용들은 다 들었다, 다 파악했다. 새로운 정의, 새로운 관계 다툴 수 있는 사람 데려오나? 그러면은 이재명이 더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1심에서 50명 가까이 정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대장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에 협박했다. 관련된 내용 공무원들까지 김문기 측에 그 관련되는 사람들. 자, 이 사진, 동영상 전부 다 채정을 다 했어. 그래서 이재명이 고의적으로 몰랐다. 선거법 위반하려고 했다. 이례적으로 선거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재명은 여기 딱 선고 나오면은 이재명 완전히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고 감방에 가야 되고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은 야 대통령 탄핵시켜 놓으니까 완전히 내가 대통령 됐다.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통령 탄핵 그것도 억지로 어거지다 하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대 그래서 이 이재명이 빨리 소속 기록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임해라, 2심에 응해라 이랬는데 법원은 그보다 더 공시송달을 통해서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을 수령받지 않으면 이후에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대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을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못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은 뭐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제발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아무 머리가 텅텅 빈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아, 제발 이것 좀 기사 보고 이승환 앞에 나서 노래 부르고 선동하지 말고 이런 기사를 좀 보고 이재명을 찬양할 것인가? 아이유야 뭐 거기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선결제 해가지고 뭐 커피 보낸다 그런 생쇼 하지 말고, 자 당신들이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 기사를 보고 이재명을 심판해야 되나 심판하지 말아야 되나? 정말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 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저 밖에서 선전하면 선동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마케팅 하려고,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자기 인기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재명 어떻습니까? 이렇게 꼼수 부리고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 자 그렇게 막 욕설을 하고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는 그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자 김문기 그렇게 자기에 충성하다가 극단적 선택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한 자, 이재명 주변에서 7명 극단적인 선택이나 또는 의문사인 사람,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지금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자를 대통령 부르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추미 과방위원장 최민희처럼 도대체 내 구조가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정말 이재명을 왜 이렇게 맞들고 있는지 국민들이 진짜 묻고 싶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나와서 이 무도한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려는 진짜 이 내란 세력들, 검찰과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초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6명 체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자, 이 3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2명이 더불어민주당 몫입니다. 확실하게 좌편향 판사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을 추천해서 그래서 9명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자, 이 3명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명할 수 없다. 법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과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자 8명이었습니다. 한 명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된다. 추미애가 뭐 어불성설이다. 민주주의 건강을 해친다. 박범계, 박주민이 모두 반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자 오늘 아침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명으로 탄핵을 심판을 할 수 있는지, 자 이걸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는 6명 뿐인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6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나가고 난 뒤에 그 후임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요거는 재판 지연술이다 해서 임명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 인용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 대행은 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후에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하기 전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을 했고 헌법재판관으로 8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황교안 대행이 임명을 한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기 또는 기각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가 맞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런데 그때도 압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당시도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했다. 자, 아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과거에 자, 이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걸 보면 자, 대통령의 권한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동안 나온 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가진다면 헌재소장도 자, 권한대행이 지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헌재소장이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가 권한대행 여기도 임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아니면은 자, 그래서 국가와 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대표 지위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이 권한과 국가와 국민 대표로서 지위로서의 권한, 이중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각각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이 있는데 그래서 이 권한은 국민 투표 부의권, 또 전쟁권, 계엄권, 조약 체결권, 다른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대법관, 헌재재판관, 임명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권, 조약 체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도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권한들은 대통령의 거리, 사고와 구분 없이 단독으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헌법의 제111조 2항을 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자, 3항에서는 제2항의 재판관 중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그리고 대법원장 3인 이렇게 구성되는데 그런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임명권도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출만 할 뿐이고 임명은 결국은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을 뽑아놓으면 이걸 우리가 임명하겠다 이런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대행도 아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놓으면은 지금 입법에서 할 수 있는 거와 대통령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더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니까. 그러니까 국회 300명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이지만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한 것보다 여기서 더 크다. 대통령의 무게가 더 무겁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고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 불능 상태다.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권한대행을 임명하면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과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인데 그때 행사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가진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고려할 때 당연한 이치이고 대통령 권한이 직무 정지되면 헌법기관 구성 등의 대통령적 민주적인 정당성에 가해서 구성되는 헌법기관은 잠정적으로 그 구성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 사람 탄핵하는 게 얼마나 큰 여파를 가져온다는 걸 이들은 모르고 입만 벌리면 탄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헌재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사라지고 새 헌정소장 체제도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 권한대행 할 수 있다면 대행이 아니라 새로운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지난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탄핵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현배 헌재소장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헌재가 6인 체제로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논의. 6인에서 심리하고 변론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날짜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빨리 임명을 하라 이러니까 지금 여기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추천된 세 사람,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 하니까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보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도 황교안 대행 체제 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보면 뭔가 꼼수를 또 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완전히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헌법 기능이 거의 마비될 그런 상황에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임명 못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한창, 정계선, 마은영 후보자를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며칠 하자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건 우리하고 협의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계선, 마은영 후보자는 핵심 좌파로 보입니다. 핵심 좌파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자, 그렇게 쑥 분위기를 조정해가지고, 6명 맞춰가지고, 땅땅땅, 이런전, 선전전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명 있으니까, 이 체제로 가라. 6명 있는 체제. 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시켜놔놓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무를 하게 해가지고 그걸 하는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요거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 여론의 영향을 받을 걸 보입니다. 자, 그러니 지난번에도 보면 여기 헌재에서도 지금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라 요청했습니다. 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오늘 출근하면서 이 답변서 요청을 보냈다. 기한은 7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을 제출하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자, 여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번에 서영교를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하기 전에 그런 인물이었어.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관도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 할 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인용한 것도 그때 촛불이 막 압박하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야, 내가 촛불에 타 죽겠다 해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눈치 보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 하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6명 체제로 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제는 탄핵할 사회가 아니다. 유수의 헌법 석학들이 고유의 통치 행위인데 그 비상상황을 판단하는 주체가 대통령이다. 이거는 법으로 심판할 수 없다. 과거에 DJ가 북한에 돈 4억 5천만 달러를 준 것도 심판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주장했을 때 의회에 쳐들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것도 트럼프는 통치행위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밑에 군인이나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했더라면 내란죄가 되지만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